탕구 생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 먼저 남자 탕구 생활이에요. 고된 업무를 마친 남자가 터덜터덜 집에 왔어요. 근데 우편함 안에 납부해야 할 고지서가 또 한 다발이에요. 고지서를 보고 남자가 한숨을 푹 쉬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매달 전세 대출금 갚고 나면 생활비 하기도 빠듯해요. 다음 달엔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돈 나올 때는 없고 돌겠어요. 남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들어오는데 아들놈이 달려와 안기더니 다 컸네. 대뜸 컴퓨터를 새로 사달래요. 헐, 어쩐지 유난히 오버하며 반겨준다 했어요. 안 돼, 임마. 공부하는데 필요하네 어쩌네 하지만 딱 보니 최신 게임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기분이 확 상한 남자는 버럭 화를 내며 컴퓨터 사줄 돈도 없고 사줄 생각도 없으니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속삭여줘요. 그러자 아들놈이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부리기 시작해요. 아들놈의 생떼에 혈압이 수직 상승한 남자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당장 떼를 멈추지 않으면 사랑의 매로 내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겠다고 엄포를 놔요. 그러자 아들놈이 아빠 미워 라는 짧고 굵은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가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아들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녀석이 지금 남자와 한번 해보자는 건가 봐요. 와이프는 걱정되는 얼굴로 거실을 왔다 갔다 난리예요. 남자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춥고 배고프면 들어올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쳐요. 그러자 와이프가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쩔 거냐며 얼른 나가서 찾아보라고 등을 떠다 밀어요. 결국 남자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을 찾으러 집을 나서요. 남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들 녀석을 찾고 있어요. 잡히기만 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다짐을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어쭈구리 아들 녀석이 배가 고픈지 떡볶이 가게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서 있어요. 아들 녀석의 처량한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는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남자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어느 날이 떠올라요. 고등학생인 남자가 중국집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어요. 위장에선 꼬로로록 꼬록꼬록 하며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호주머니엔 땡전 한 푼 없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빈손에 슬리퍼만 신고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날 낮 남자는 신상 농구화가 갖고 싶어 아버지에게 신발을 새로 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남자는 요즘 학교에서는 농구 붐이 불어 농구화 없는 애가 없다. 거기다 농구복, 농구 가방, 농구 팔목 보호대 등등까지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 그런데 난 양심적으로 농구화 하나만 사달라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 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라며 논리적으로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애처럼 신발 타령이냐며 버럭버럭 야단을 치셨어요. 마음이 상한 남자는 이렇게 비민주적이며 이성이 통하지 않는 집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가출을 한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발도 시리지만 그렇다고 절대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고작 농구화 하나 사달라던 남자의 작은 로망마저 무시한 아버지에게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어느새 눈앞에 아버지가 떡하니 서 계세요. 이젠 죽었구나 싶어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빌까 말까 망설이는데 웬걸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빵당 시츄에이션인지 몰라 당황하는데 아버지가 남자의 손을 잡아 끌며 중국집으로 들어가요. 중국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종업원에게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을 주문해요. 이깟 짜장면 따위로 남자를 회유하시려는 모양이에요. 남자는 이걸 먹으면 지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어느새 짜장면을 입에 쑤셔넣고 있어요. 마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아, 완전히 모양 제대로 빠졌어요.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배가 터지게 먹고 집에 돌아온 남자는 기분이 날아갈 듯하지만 인상을 박박 쓰며 방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웃으면 정말 지는 거니까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씩씩대는데 책상 위에 웬 상자가 놓여 있어요. 뭔가 싶어 풀어보니 신상 농구화가 들어있어요. 아싸 가오리. 남자의 불굴의 의지에 아버지가 항복한 거예요. 남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께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이 농구화를 신고 농구 코트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그해 아버지는 얇은 봄 점퍼로 겨울을 나셨어요.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 아빠 옷 좀 사주지 그래. 나중에서야 아버지 겨울 점퍼 살 돈으로 남자의 농구화를 사주신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이후로 남자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대학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던 날 남자는 어른이 된 후 가장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버지의 구두굽이 다 닳아 없어진 구두, 낡아서 해진 옷가지와 여기저기 꿰맨 자국투성의 손가방을 품에 안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가장으로서 평생 고생고생해 번 돈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식들에게 모두 양보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했음에도 단 한 번 힘들다는 말도 힘든 표정도 짓지 않고 늘 큰 산처럼 자식들의 뒤에 서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젠 너무나 늦어버렸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어요. 저기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놈을 보고 있자니 그때 가슴 졸이며 날 찾으러 다니셨을 아버지가 생각나요. 자식놈이 사달라는 거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남자가 아들에게 다가가자 떡볶이에 영혼을 팔고 있던 아들놈이 어쩔 줄 몰라요. 남자는 씩 웃으며 아들놈에게 떡볶이를 집어 건네줘요.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아들놈은 허겁지겁 떡볶이를 입안으로 쑤셔 넣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남자와 하는 짓이 똑 닮았어요. 남자가 아들놈의 손을 잡고 컴퓨터 매장으로 들어와요. 아들놈은 여길 왜 오는 건가 싶어 아리송한 표정이에요. 남자가 컴퓨터 사줄 테니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하자 아들놈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난리예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어쩜 저런 것까지 닮았나 몰라요. 아들놈 신상 컴퓨터 장만해주느라 올겨울 큰맘 먹고 사려 했던 스웨이드 점퍼는 못 샀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남자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늘 그렇게 큰 산처럼 든든하게 아들놈의 뒤에 서 있어 주기로 맘먹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니까요. 남자는 오늘도 또다시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다음은 여자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예요. 여자가 독감에 걸린 딸아이 간병을 하고 있어요. 이때 딸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대요. 뭔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발딱 일어나는데 헐, 물 좀 달래요. 기집애 아프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코앞에 있는 물도 꼭 엄마 손을 빌려요. 여자가 물을 따라줘요. 그러자 물 말고 주스를 달래요. 물 말고 주스? 그 후 다 안 먹어? 잠이 안 온다, 업어달라, 안아달라, 집에 가고 싶다 등등 말도 안 되는 1418가지 짜증을 부려대기 시작해요. 아, 내 속으로 낳은 내 딸이지만 저게 사람인지 악마인지 모르겠어요. 한계에 도달한 여자는 딸아이에게 자꾸 그렇게 때를 쓰면 병원에 혼자 두고 엄마 집에 가버린다 라는 울트라 메가톤급 초강수 협박을 띄운 뒤
병실에서 나와버려요. 여자가 병실 밖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요. 이때 여자의 입에선 애구구 신음이 터져나와요. 딸아이 간병한다고 며칠 병원 쪽잠을 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파스를 꺼내 붙이며 저기 집에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심하게 때를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 방언을 터뜨려요. 팔, 다리, 어깨, 허리에 파스를 다 붙이고 나자 알싸하고 매운 파스 스멜이 여자의 온몸에서 퍼져나와요. 그런데 이 냄새, 이 파스 냄새, 돌아가신 엄마에게서 늘 나던 바로 그 냄새, 그리운 엄마 냄새예요. 엄마가 또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팔다리에 깁스를 한 여자가 엄마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엄마는 파스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아냐.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종일 파스 냄새를 풍기면서 사서 고생을 하냐. 타박을 쏟아부어요. 그러자 엄마는 파스 붙이면 되는데 뭐하러 병원에 헛돈을 쓰냐며 본인 걱정은 말고 밥이나 먹으래요. 밥이나 먹자. 엄마가 또 사골국을 내려놓아요. 또 사골국이에요. 돈 아깝다며 엄마 병원은 안 가면서 벌써 한 달째 비싼 사골국을 끓이다니 엄마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여자가 해문 없냐 때를 쓰자 뼈 붙는 데는 사골이 왔다라며 약으로 알고 제발 플리즈 한 숟가락만 먹으라며 굽실대요. 엄마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닐 텐데 무지 열심히 해요. 이때 여자는 사골국을 먹는 것을 미끼로 엄마에게 빅딜을 제안해요. 바로 그럼 나 이거 사골국 먹으면 학교 보내줘. 사골국을 먹으면 학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이후로 쭉 병원에 갇혀 있어 너무너무 심심하고 지루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엄마는 병원에서 더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 계단도 많고 힘들다. 걱정을 쏟아내요. 여자는 학교에 안 데려다 주면 사골국은 물론 밥도 약도 끊겠다는 초특급 강수를 띄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자식 배고픈 걸 제일 무서워하는 엄마라는 걸 아니까요. 이때 아싸 가오리 어쩔 수 없이 오케이를 외친 엄마가 여자의 입에 밥숟갈을 밀어 넣어요.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학교에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학교 가는 길이라 여자는 그저 신이 나요. 이때 여자의 뒤에서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가 멈춰서요. 언덕배기가 너무 높아 엄마의 기운이 딸린 것이에요. 이때 여자는 그니까 내가 목발 짚고 알아서 간다 그러지 않았냐. 왜 오바해서 고생을 시키냐 라는 신경질을 퍼부어요. 그러자 엄마는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했다. 엄마가 다 해줄 테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보래요. 여자의 학교 가방과 도시락통까지 들쳐와본 엄마가 으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여자를 꼭대기에 올려주어요. 여자는 우리 엄마처럼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 큰 힘이 나오나 모르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헐, 가은이 놀란 이유는 몇 초 후에 공개돼요. 생활, 한류 여자 밴, 삼촌 남자 밴 편. 먼저 한류 밴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일본인 한류 밴 여자가 2PM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네가 짓바르고 떠난 시무장이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노를 향해. 아, 스고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2PM. 그중에 옥사마는 정말 스고이예요. 이때 엄마가 등짝에 불꽃 스파이크를 강타하며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가수를 좋아하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왜 듣고 있냐. 한국 가수가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 가라며 잔소리를 쏟아내요. 안 그래도 2PM 옥사마를 보러 한국에 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는 2PM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마일라브 옥사마가 있는 한국에 갈 날을 꿈꿔요. 한류 밴 여자가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에 왔어요. 아, 옥사마와 같은 땅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감동 먹으며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오빠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들의 성지순례를 해야 하니까요. 옥사마의 성지순례 첫 번째 코스, 드라마 촬영지 탐방이에요. Oh my listen to my 핫도비또. 옥사마가 드라마에서 멋지게 춤추고 노래했던 연습실에 내 두 발로 서 있다니 가슴이 너무 벅차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엔 옥사마가 밥을 먹던 학교 식당으로 달려가요. Oh my listen to my 핫도비또. 옥사마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니 황홀해서 기절할 것만 같아요. 이 역사적인 날은 무조건 기념해야 해요. 여자는 옥사마를 보며 그동안 배운 짧은 한국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을 부탁해요. 그런데 헐, 중국인이었어요. 이 중국 밴도 한국말을 공부했나 봐요. 짧은 한국어로 김치를 외쳐요. 그 외에도 여자는 옥사마가 나왔던 학교 복도, 분장실, 사물함 등등등. 옥사마 오빠의 발자취를 쫓아 총 3만 장의 기념사진을 찍어대요. 오빠들의 성지순례 두 번째, 바로 2PM 오빠의 아들 한국 공연 보기예요. 그런데 헐, 짧은 한국어와 손짓, 발짓, 머리짓을 총동원해 묻고 물어 방송국을 찾아대지만 방송국은 일본에서 나카무라상 찾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헤매고 헤매다 보니 공연이 모두 끝이 나버렸어요. 먼 일본에서부터 오빠를 보려고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이대로 옥사마도 못 보고 가다니. 서러워진 여자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때 교복을 입은 한국 여자들이 다가오더니 2PM 팬이세요? 라고 물어요. 한국어 질문에 간이 쫄아들려는 찰나 여자들이 들고 있는 2PM 오빠들 사진이 붙어있는 응원 팻말이 보여요. 아, 2PM 오빠야의 한국 소녀 밴들인가 봐요. 이때 한국 소녀 밴들이 손짓 발짓으로 왜 울고 있냐 물어요. 여자가 손짓, 발짓, 머리짓, 몸짓을 이용해 나는 옥사마의 팬이며 오늘 2PM 오빠야들 공연 보려고 했는데 방송국을 못 찾아서 울고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러자 한국 여고생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손짓, 발짓 등등등을 섞어 뭐라 설명해요. 저건 분명 여기서 울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자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요. 2PM 오빠들을 좋아하면 분명 착하고 순수한 애들일 거예요. 따라가기로 해요. 한류팬이 한국 소녀 팬 집에 도착했어요. 이때 한국 소녀 팬 친구가 시뻘건 음식을 가져와요. 매운 것은 질색하는 여자가 안 먹겠다고 해요. 그러자 한국 소녀가 이건 옥사마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떡볶이래요. 오빠가 좋아하는 거면 나도 좋아해야 해요. 떡볶이를 입에 넣어요.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이 맵지만 스고이 오빠가 좋아한다고 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 폭풍 흡입이 끝나자 소녀 팬들이 내일 공개 방송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며 여자의 손을 이끌어요. 우리 여기서 이거 만들어. 뭔가 싶어 거실로 나오는데 스고이 한국 소녀 팬들이 단체로 응원 팻말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응원 도구로 오빠 얼굴이 박힌 부채가 전부인데 한국 소녀 팬들은 응원 풍선이며 반짝반짝 응원봉, 응원 팻말까지 완전 예술 작품이 따로 없어요. 깜놀한 여자는 한국 소녀 팬들에게 스고이를 연발하며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응원 도구를 밤을 새워 만들어요. 한류팬 여자가 한국 소녀 팬들과 함께 2PM 오빠들의 공개 방송을 보러 왔어요. 이때 오빠들이 정말 여자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 스고이, 스고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헐, 더 스고이한 건 이 수많은 2PM 팬이 하나의 목소리로 응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젯밤 따로 만나 연습이라도 한 것 같아요.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여고생들과 하나 되어 김우준수, 옥태견, 니쿤, 장우영, 이준호, 황찬송, 2PM을 목젖이 찢어져라 외쳐대요. 이렇게 오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다니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나요. 열광의 도가니였던 오빠야들 공연도 끝이 났어요. 가슴속에 남아있는 감동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한국 소녀 팬이 시간이 없다며
한류팬 여자를 끌고 나가요. 여자가 무슨 시간이냐 물었더니 2PM 오빠들을 직접 만나게 해줄 테니 닥치고 따라오래요. 옥사마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나카무라 와리바시 빠케스 시츄에이션 오빠들을 보여준다더니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요. 여자가 이게 뭐냐 묻자 FBI로 빙의된 한국 소녀 팬들이 문 밖을 힐끔거리며 오빠야들을 보려면 여기서 몸을 숨기고 기다려야 한대요. 이건 탑 세크릿이래요. 이때 밖을 살피던 소녀 팬이 오빠 라는 괴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런데 오 마이 리슨 투 마이 핫도비또 내 눈앞에 2PM 오빠야들이 있어요. 오빠야들을 이렇게 코앞에서 보다니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한국 소녀 팬들이 뭐라 말해요. 그러자 2PM 옥사마가 웃으면서 여자와 악수를 청해요. 꿈에 그리던 옥사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친절한 한국 소녀 팬이 카메라를 들고는 사진을 찍어줘요. 오, 한국에 와서 옥사마랑 같이 사진을 찍다니 정말 내 인생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한류 팬 사랑하물이다 옥사마를 외치자 옥사마가 여자를 보며 뭐라 말하고는 2PM 오빠야들이랑 사라져요. 여자가 손짓 발짓 머리짓으로 한국 소녀 팬들에게 뭐라고 한 거냐 묻자 한국 소녀 팬들이 손짓 발짓을 하며 일본에서 와줘서 고맙다고 일본 잘 돌아가서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대요. 오 마이 리슨 투 마이 핫도비또 정말 감동이에요. 한류 팬 여자는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 효녀가 되기로 마음먹어요. 다음은 삼촌 팬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야근하느라 파김치가 된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져요. 온몸에서 뿌드득 뽁짝뽁짝하는 뼈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때 아내가 나타나 맨날 왜 이렇게 늦냐. 옆집 돌복 아빠는 일찍 들어와 외식도 자주 한다던데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요. 회사에서 쪼이고 집에서 쪼이고 정말 사는 낙이 없어요. 파김치가 된 남자가 영원한 친구 TV를 켜요. 채널을 요리조리 돌려보는데 영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가슴이 벌렁벌렁 깜찍발랄한 외모의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뻐. 별다른 안무 없이 몸만 살랑살랑 흔드는데 이뻐.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는데 더 이뻐. 이름이 아이유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뻐. 인간이 어쩜 저렇게 예쁘고 깜찍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의 심장이 마치 첫사랑할 때처럼 쿵쾅대기 시작해요. 다음날 출근한 남자가 모니터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엔 오로지 아이유 뿐이에요. 그때 악마부장이 다가와 버럭하고 소리를 질러요. 지금 뭐하고 있냐? 보고서 아직도 못 끝냈냐? 매출 통계는 아직도 안 잡았냐? 하며 오늘까지 일 못 끝내면 또다시 야근할 생각하라며 난리 부르스를 추기 시작해요.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악마부장은 남자를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게 분명해요.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한 남자가 일에 열중하려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아이유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을 타일러 보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바탕화면에 아이유의 깜찍한 사진이 뿅 하고 떠요. 몸에 좋은 거. 방긋 웃는 아이유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며 입이 절로 귀에 걸려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숨통이 다 트이는 것만 같아요. 순간 남자는 내가 왜 이러지? 띠동갑 차이도 더 나는 아이돌에게 이러는 건 범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렇게 변태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검색창에 3040 아이유 삼촌팬 카페가 보여요. 호기심 반 반가운 마음 반에 카페에 가입했는데 놀랍게도 남자처럼 아이유에 빠진 3040이 엄청 많아요.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던 찰나에 아이유를 만나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삼촌. 고질병이던 위장병이 아이유를 만나 기적처럼 치유된 삼촌. 심각한 우울증을 이겨낸 삼촌 등 아이유를 마치 교주처럼 섬기는 삼촌 팬이 즐비해요. 남자는 마음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연도 올리고 댓글도 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며칠 후 카페 공지란에 카페지기 아이유 내꼬님의 필독 공지가 올라왔어요. 주말에 카페 회원들이 아이유 데뷔 1000일을 축하하는 정모를 가질 계획이래요. 회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남자는 이번 정모에 꼭 참석하기로 마음먹어요. 예사니까. 어디가? 상갓집. 아내에게 상갓집에 간다고 뻥치고 아이유 팬카페 정모에 온 남자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막상 사람들 앞에서 아이유의 팬임을 드러낼 생각을 하니까 민망하고 창피해 돌아버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그냥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 용기를 내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헐, 정모 현장엔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 가슴에 닉네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맥주를 마시고 있고 한켠엔 아이유의 대형 포스터까지 떡하니 달려 있어요. 그때 정모 자원봉사조장인 수염이 거뭇거뭇한 아이유 만나 좋은 날님이 다가와 인사를 하며 이름표를 달아줘요. 민망하고 창피해 죽을 것 같지만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이제 도망가긴 글렀어요. 남자가 아이유 남편님이라 써진 이름표를 달고 회원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앉는데 다들 정중하게 악수를 권하며 명함을 꺼내 건네요. 헐, 명함을 보니 한의사, 대학 교수, 변호사 등등 직업이 아주 번듯한 데다 대부분 유부남이며 아이유의 광팬들이에요. 그때 카페지기 아이유 내꼬님이 아이유 데뷔 1000일 기념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대요. 우리 같이 부르죠? 1000일 축하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멋진 모임을 만든 분이 누군지 궁금해하던 남자가 아이유 내꼬님을 보는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경돈이 놀란 이유는 몇 초 후에 공개돼요. 우리 같이 부르죠? 1000일 축하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멋진 모임을 만든 분이 누군지 궁금해하던 남자가 아이유 내꼬님을 보는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악마부장이에요. 악마부장이 머리에 고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악마부장이 아이유 팬카페 카페지기 아이유 내꼬님이었다니. 패닉에 빠진 남자와 악마부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버버거리기 시작해요. 한참을 어버버거리던 악마부장이 남자를 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려요. 남자도 웃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악마부장도 40줄에 접어드니 회사에선 눈치 주고 밑에선 치고 올라오고 애들은 다 커서 말도 안 듣고 사는 게 허무했었는데 아이유를 알게 되면서부터 활기를 되찾았대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앞으로 정모에서 자주 보자며 넌 이제 아이유 라인이니 잘 챙겨주겠대요. 이 아이유 라인이야. 아이유 덕분에 회사 생활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때 아이유 만나 좋은 날님이 곧 아이유 데뷔 1000일인데 선물을 보내주자고 건의해요. 요즘 아이유의 피부가 많이 상했다며 아이유에게 10전 대보탕을 지어 보내자는 둥 아이유 소속사가 주식 상장을 했는데 돈을 모아 주식을 사주자는 둥 의견이 속출해요. 역시 삼촌 팬이라 그런지 선물도 남달라요. 그때 카페지기 악마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물도 좋지만 아이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세상에 우리 삼촌 팬들의 존재를 알리는 거라며 목청을 높여요. 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생각한 남자는 회원들과 함께 방송국을 직접 찾아가 아이유를 응원하기로 결정해요. 공개홀 안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남자와 회원들이 카페지기 아이유 내꼬 부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방천지가 교복 입은 학생들 뿐이라 정모 때와는 달리 모두들 기가 죽고 소심해져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때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든 부장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풀이 죽은 남자와 회원들을 둘러보시더니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안 된다. 떳떳하게 아이유를 응원해주자 하며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제껴요. 오 마이 갓. 양복을 벗어제끼자 We love 아이유 티가 짠 하고 나타나요. 부장님이 모두들 주저하지 말고 입으라며 가방에서 똑같은 아이유 티를 꺼내 남자와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아이유! 그리고 아이유가 무대에 등장하자 깍깍거리는 소녀 팬들 사이에서 홀로 우윳빛깔 아이유를 우렁차게 외치며 준비해온 아이유야 삼촌 왔다 주식도 샀다 흥해라
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당당하게 펼쳐 보여요. 부장님의 용기 있는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남자도 부장님을 따라 수호천사 아이유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 아이유가 삼촌팬 쪽을 향해 윙크를 날려줘요. 아이유가 우리 진심이 담긴 응원을 들은 게 분명해요. 아이유의 윙크를 받은 남자와 삼촌팬들은 이성을 잃고 응원의 혼을 불살라요. 이제 창피한 것 따윈 신경 안 써요.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는 아이유가 더욱더 빛나는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당당하게 응원을 하는 삼촌팬이 되기로 다짐해요. 그러나 남자는 아내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삼촌팬 노릇하기 참 쉽지 않아요. 탐구생활 라이벌 편. 먼저 남자의 라이벌 탐구 생활이에요. 남자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요. 여사원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박대리 녀석이 또 여사원들에게 파묻혀 시시껄렁한 농담을 날리고 있어요. 박대리는 입사 초기부터 사사건건 남자와 비교되고 경쟁하는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에요. 기생 오래비 같은 얼굴과 사기꾼 뺨치는 말솜씨 덕분에 여사원들 인기 투표에서 매번 1위를 차지하고 아부에 능해 상사들에게도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박대리는 말이야 너무 신선하고. 자, 건배. 그날 밤 남자와 박대리가 부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요. 한참 술을 마시던 부장이 이번엔 과장 승진 대상자로 남자와 박대리가 올라와 있으니 열심히 해보래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누가 과장 진급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온 라이벌 관계의 승자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박대리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쿨하게 경쟁해보자며 건배를 해요. 둘 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론 피할 수 없는 피 튀기는 싸움이 벌써 시작됐어요. 직장에서 사내 정치라고 이름 붙일 만한 라이벌 제끼고 승진 따내기 작전이 이때부터 본격화돼요. 집에 온 남자는 옷을 벗으면서도 침대에 벌렁 누워서도 내내 라이벌을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 능력, 대인관계, 유머 감각, 사내 인기 순위, 외모 등등 정말 냉정히 비교해봐요. 남자가 밀려요. 순간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이 확 밀려와 스트레스가 급상승해요. 저 친구만 없었으면 하는 상상도 해봐요. 하지만 그건 어쩐지 비겁하고 나약한 것 같아요. 남자는 정정당당하게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그런데 문득 내일이 부장님 사모님 생일이란 게 떠올라요. 여보! 여보! 다음날 남자는 승진의 절대적인 입김을 행사해줄 부장님과 점심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부장님 오늘 사모님 생신이라면서요. 외식 상품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부장이 뭘 이런 걸 다 라며 기특해 죽겠다는 눈빛으로 남자의 어깨를 두드려요. 아싸 가오리 상품권 하나로 일단 승기를 잡았어요. 예, 빨리 좀 부탁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부장님 식사하러 오셨나요? 박대리가 다가와 앉아요. 순간 다시 긴장한 남자는 지난 5년간 오직 부장님에 의한, 부장님을 위한 영업 목표 100% 달성을 들먹이며 충성 사바사바 작전을 펼쳐요. 그런데 그때 부장님과 대학 동문인 박대리 녀석이 부장님 대학 시절은 어땠냐며 대화의 맥을 끊어버려요. 저건 분명히 부장님과 자기는 대학 선후배라는 걸 어필하려는 꼼수가 확실해요. 요즘 수시 구조조정 체제에서는 생존 경쟁이 더 심해져서 성실보다는 충성이, 능력보다는 인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남자와 라이벌은 충성 경쟁, 인맥 대기에 열을 올려요. 안 되겠다 싶은 남자가 이번엔 부장님이 요즘 한참 빠져있는 탁구 얘기로 화제를 바꿔보는데 탁구 스매싱 박대리 녀석이 자신도 어렸을 때 탁구부였다며 치고 나와요. 탁구에서 독이 바짝 오른 남자가 신동 자긴 탁구 신동으로 태어나 선수 생활까지 하려 했다고 뻥치는데 오 마이 갓. 부장님이 그럼 남는 시간에 탁구나 치러 가재요. 오늘
탁구장으로 끌려온 남자가 생전 처음 잡아보는 탁구채를 쥐고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우물쭈물하다간 뻥친 게 걸릴 것 같아 일단 서브를 급하게 날려보는데 탁구부였다던 박대리 시키가 허우적거리며 허공에 헛스윙을 날려요. 보아하니 저 시키도 일단 지르고 본 거였어요. 기왕 실력 탄로난 거 어떻게든 이 승부에서 승리해야 해요. 그런데 이건 뭐 바보들의 행진이 따로 없어요. 표정은 비장한데 몸은 팔꿈치가 부러진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 허공에 스매싱을 날려대요. 거기다 승부에 눈이 멀어 말 시키고 급서브 넣기, 세게 치는 척하며 네트만 살짝 넘기기 등등 온갖 더티 플레이가 난무해요. 라이벌과의 끝없는 경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회식을 할 때 부장의 옆자리는 라이벌이 차지하고 부장님을 부축하고 택시를 잡아주는 건 남자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경쟁 체제예요.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전날이에요. 피곤에 지친 남자가 졸음을 꾹꾹 참으며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때 부장님이 퇴근들 하자며 일어서요. 남자도 이쯤 하면 되겠다 싶어 일어섰는데 박대리 녀석이 자신은 더 남아서 야근을 하겠대요. 저 시키 분명 내일 상무님 앞에서 있을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셀프 야근을 하는 게 분명해요. 남자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남자가 반쯤 입었던 양복을 벗어놓으며 다시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점검해봐요. 다시 봐도 완벽해요. 그래서 가려고 일어서는데 저 시키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요. 12시가 됐어요. 안 가요. 새벽 2시가 됐어요. 안 가요. 졸려서 눈꺼풀이 축축 처지지만 절대 박대리 녀석보다 먼저 돌아갈 순 없어요.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순간 남자의 머리에 굿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남자는 박대리에게 다가가 쉬엄쉬엄 하라며 중독성 최강인 게임을 소개해줘요. 박대리는 가뜩이나 심심했는데 고맙다며 신나게 게임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 후 남자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나가요. 남자는 화장실에 앉아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점검해봐요. 박대리 시키는 지금쯤 게임에 빠져있을 거예요. 남자가 깔깔대며 웃다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에 빠져요. 다음날 아침 다급하게 남자를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요. 화들짝 놀라 깨어난 남자가 시계를 보는데 빨리 나와. 뭐 하는 거야? 오 마이 갓 10 o'clock 우리말로 10시예요. 남자가 뒤처리도 잊은 채 바지를 축히고 달려나가요. 상무님 앞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9시였는데 완전 망했어요. 치사반스 똥반스 박대리 시키가 남자가 화장실 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깨워주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잠깐. 자, 우리 박대리가 며칠 후 남자에게 박대리의 승진 소식이 들려와요. 속이 뒤집어지고 육두문자가 목젖을 젖히고 튀어나올 것 같지만 꾹 참아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술에 떡이 된 남자가 집에 들어와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표를 다시 꺼내봐요. 내일 보란듯 사표를 던지고 나오리라 결심하고 방문을 열어 제끼는데 임신한 아내와 딸이 곤히 자고 있어요. 남자는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는 비로소 패배를 인정하고 사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리고 와신상담의 자세로 패배의 원인을 냉정히 분석해요. 그래야 다음 승진 기회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커피를 손에 든 남자가 사무실을 가로질러 과장 자리에서 업무 보고 있는 박대리, 아니 박 과장 시키에게 건네요. 그리곤 생글거리며 과장님,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먹을까요? 물어보는데 정대리가 한번 정대리가 알아서 정하래요. 원래 그새 말이 짧아졌어요. 속이 또 불끈불끈하고 스트레스가 뚜껑을 열고 튀어나오려고 하지만 꾹 참아요. 가장이라 참는 것뿐이지 아직 이 녀석의 승부에서 완벽하게 진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때 경영팀에서 영업팀으로 인사 발령받아 왔다는 후배 남자 시키가 나타났어요. NBA 출신의 서글서글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합류하자마자 팀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또 라이벌 의식을 느껴요. 다음은 여자의 라이벌 탐구 생활이에요. 유치원생의 엄마인 여자가 선생님과의 상담을 위해 오랜만에 러블리 샤랄라 원피스와 촉촉생얼 34단계 풀 메이크업을 장착했어요. 오늘 상담을 위해 모일 엄마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개나리 유치원 예쁜 엄마 선발대회 1위로 뽑혀야 우리 딸의 어깨가 으쓱, 기가 팍팍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라이벌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시츄에이션. 여자의 라이벌 현서 엄마가 오는 게 보여요. 저 현서 엄마는 유치원 입학식 때부터 여자의 성질을 건드린 밉상이에요. 유치원 입학식 날 처음으로 학부형이 된 여자가 친구들끼리 잘 지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딸아이 친구들에게 빵이며 과자들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 밉상 현서 엄마가 나타나 병아리 반 아이들을 끌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 버린 것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물량 공세에 무시돼 버린 순수한 여자의 마음. 초코빵의 쓸쓸한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자는 밉상 여자를 향해 상냥한 목소리로 어머 현서 엄마 라고 친한 척을 해요. 그런데 헐, 저 현서 엄마는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신상으로 뽑아왔어요. 이때 여자는 썩소를 지으며 애엄마가 철도 없지 뭐 저렇게 요란하게 다니나 생각해요. 여자가 학부형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이번 졸업 학예회 때 백설공주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 여자애들은 다 공주를 하고 싶어하고 남자애들은 다 왕자를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고 잘하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졸업 학예회에 주인공을 뽑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자와 현서 엄마 사이에 묘하고 싸늘한 경쟁의 기류가 흘러요. 이 개나리반에서 백설공주 역할의 유력 후보는 여자의 딸과 현서이기 때문이에요. 초코빵 사건으로 시작된 여자와 현서 엄마의 라이벌전, 병아리반 인기 투표, 아이들의 생일잔치 등등 2년여에 걸친 여자의 딸과 밉상 엄마 딸의 라이벌전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에요. 누가 백설공주 역할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진정한 승리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내 딸에게 백설공주의 드레스를 입혀주리라 마음먹어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딸아이가 가방을 벗기도 전에 뮤지컬 감독 박할린으로 빙의해 딸아이에게 넌 지금부터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조건 백설공주라 생각해야 한다며 대사를 하는 딸아이에게 목소리를 더 높여봐라, 낮춰봐라, 사과를 이렇게 씹어봐라, 저렇게 씹어봐라, 왕자님이랑 뽀뽀를 할 때는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디테일한 연기 지도를 해줘요. 그런데 헐, 저를 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수연아! 이 지집에 누구를 닮았는지 완전 발연기에 대사는 국어책을 읽어요. 이대로 백설공주 선발전에 투입했다가는 그 라이벌 밉상의 딸에게 밀릴 것이 뻔해요. 여자는 연기력이 아닌 다른 작전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여자가 딸아이의 유치원을 찾았어요. 선생님이 여자에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냐 물어요. 여자는 요즘 학예회를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냐,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 유치원 청소라도 도와드리려고 찾아와 봤다며 은근슬쩍 내 새끼 주인공 시켜주세요 싸바싸바를 시작해요. 선생님도 인간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엄마의 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헐, 밉상 현서 엄마가 이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오라질. 또 여자가 한 발 늦은 거예요.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서 엄마도 와 있었냐? 난 그냥 시간이 남아 들러봤다 하며
비장한 각오로 대걸레를 들어요. 한 발 늦은 이상 저 여자보다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이때 선생님이 연극 때 쓸 소품을 만든다며 색종이를 가져와 나뭇잎 모양으로 오리기 시작해요. 청소도구를 집어던진 여자가 선생님 옆에 찰싹 붙어 색종이 나뭇잎 만들기에 열을 올려요. 이때 현서 엄마가 청소기를 집어던지고 다가와 자기가 미대 출신이라 가위질이 빠르다며 끼어들어요. 여자와 현서 엄마는 경쟁적으로 가위질을 시작해요. 저 여자보다는 무조건 더 예쁘고 더 빠르고 더 많이 나뭇잎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 딸이 백설공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자가 백설공주 역할은 정해졌냐? 은근슬쩍 물어봐요. 그러자 선생님이 안 그래도 내일 오디션을 열어 백설공주 역할을 뽑을까 한다 말해요. 헐, 최종 결승전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4시간여가량의 유치원 청소와 나뭇잎 오리기를 한 여자와 밉상 현서 엄마가 유치원에서 나와요. 이때 밉상 현서 엄마 앞에 차 한 대가 서요.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무지 낯이 익어요. 어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저 여자의 친척 동생이 연기자를 한 적이 있었단 사실이 떠올라요. 헐, 야비하고 치사하게 전문 연기자까지 불러 가회를 시키려나 봐요. 이렇게 있다가는 딸아이의 백설공주 자리를 정말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여자는 똥줄이 타 집으로 달려가요. 집으로 돌아간 여자가 또다시 딸의 연극 연습에 열을 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연습을 하고 또 해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해요. 좀 더 현실적이고 리얼한 연기를 위해 남편을 끌어내 왕자 왕관을 씌워 상대 역을 시켜주어요. 이때 왕자 역을 하던 남편이 애들 연극에 뭐 이렇게 집착을 하냐며 투덜대요. 이때 여자는 이게 나를 위해 연습을 하는 거냐? 우리 딸내미가 주인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이 걸린 거다 라며 그냥 다치고 연습을 하라는 뜻을 어필해요. 누가 뭐래든 내일 오디션에 내 딸내미를 주인공을 만들고 말 거니까요. 드디어 백설공주 주인공 오디션 결전의 날이 되었어요. 어젯밤 딸을 붙잡고 밤새도록 연극 연습을 한 여자지만 라이벌 현서 엄마에게는 우리 딸은 대본을 한 번도 안 읽어봐 큰일이다. 대충 할 거다. 라며 주인공 자리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 척 뻥을 까요. 이때 여자의 딸이 백설공주 연기할 차례가 되었어요. 여자는 딸아이에게 편안하게 하라는 말을 하며 눈빛으로는 넌 주인공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넣어요. 이건 딸아이의 주인공 자리도 걸린 것이지만 여자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니까요. 딸내미가 사과 먹고 쓰러지는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는 마치 내가 무대에 선 것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어대요. 여자가 선생님과 아이들의 반응을 스캔해요. 아, 선생님의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어제 밤새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현서 차례예요. 여자는 현서의 연기를 보며 부디, 제발, 플리즈, 내 딸보다 못한 연기를 하길 빌고 또 빌어요. 백설공주의 주인공은 몇 초 후에 공개돼요. 다음은 현서 차례예요. 여자는 현서의 연기를 보며 부디, 제발, 플리즈, 내 딸보다 못한 연기를 하길 빌고 또 빌어요. 드디어 개나리 유치원 백설공주 오디션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이때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개나리 유치원 여자 주인공 백설공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염현서. 순간 충격을 먹은 여자는 이 오디션 무열세를 외치고 싶지만 이 오디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난 애들 연극에 왜 그렇게 극성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잘해보라는 축하의 인사를 전해요. 남옷을 입은 여자의 딸이
공주님 옷을 입은 현서와 신나게 놀고 있어요. 나무 역할을 맡은 딸내미가 나무 분장을 하고 다가와요. 수연아 놀자. 저 밉상의 딸에게 밀려 내 딸이 나무 옷을 입다니 너무 약이 오르고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수연아, 너 나무 여자가 저 친구 얄밉지 않냐 물었더니 자기는 나무 옷도 좋고 현서도 좋다며 현서와 뛰어놀아요. 아, 애들은 사이좋게 지내는데 다 큰 여자들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